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늘날 축구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손흥민과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고, 이에 맨시티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거액의 돈을 쓸 태세다. 이것이 토트넘과 맨시티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이적이 프리미어리그 상황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저와 함께 탐험해보세요. 축구계에서 선수와 경영진 사이의 갈등은 흔한 일이지만 톱스타와 구단 회장 사이의 갈등이 생기면 그 영향력은 상당할 수 있다. 최근 토트넘 호스퍼는 공격수 손흥민과 다니엘 레비 회장 사이의 긴장이 불가피한 수준으로 고조되면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맨시티는 이 한국 스타를 영입하기 위해 2억 파운드에 달하는 거액의 제안을 들고 경기에 돌입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래로 토트넘의 아이콘이었다. 스피드와 테크닉, 인상적인 득점 능력으로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됐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그와 레비의 관계는 긴장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레비는 클럽의 이익이 되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부과하기를 원하는 반면 손흥민은 무례함을 느끼고 더 나은 이익을 원합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레비가 토트넘이 합리적인 제안을 받으면 손흥민을 팔 의사가 있다고 직설적으로 밝혔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 이는 손흥민을 팀의 심장으로 여기는 토트넘 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시위를 조직했고 레비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기회를 보고 이적 시장에 충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풍부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맨시티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2억 파운드, 약 2억 5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제안을 내놨다. 이는 기록적인 수치이며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기 위해 스쿼드를 강화하겠다는 맨시티의 의지를 보여준다. 반면 손흥민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그는 토트넘에서의 시간이 끝났다고 느꼈고 새로운 도전을 찾고 싶었다. 명성과 야망을 지닌 맨시티는 매력적인 목적지다. 손흥민은 이곳에서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고 세계적 수준의 선수 및 코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은 토트넘으로서는 충격일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지형에도 중대한 변화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토트넘이 이 패배를 극복하고 선수단을 재건할 수 있을지 여부이며, 맨시티는 손흥민을 기용해 잉글랜드 축구의 선두 자리를 계속 공고히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극적인 이야기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날의 팽팽한 북런던 더비에서 호이비에르의 자책골은 이번 경기에 대해 축구계에서 많은 설명을 낳고 있다. 전반 15분 호이비에르의 골은 토트넘의 수비에 혼란을 야기했고 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네트 자체가 흔들리면서 경기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 하지만 이 자책골을 호이비에르 감독의 실수라고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호이비에르가 양보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 상황은 행동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상대의 크로스를 막기 위해 몸을 내던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공이 머리에 맞고 골로 연결됐다. 전문가들은 이 자책골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팀의 수비 조직력 부족이 더 큰 책임이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내내 토트넘의 수비는 여러 차례 무너졌다. 이는 선수 개개인의 실수보다는 전반적인 전술적 분할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글로 감독의 전술적 선택과 수비 조직력 부족이 토트넘 간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리고 아스날에 비해 통계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가 골칫거리로 떠올랐으나 세트피스에서 2골을 내줬다. 토트넘이 가볍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 팀의 전술적 약점 중 하나.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세트피스 문제를 인정했지만 이것이 팀의 유일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유일한 약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트피스 수비의 중요성이 간과됐을 수도 있다. 특히 전 시즌에 비해 전 토트넘 감독의 태도와 접근 방식이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큰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비 세트피스를 통한 타이밍은 특별한 전술적 사고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전술적 요소에 비해 연습과 조정 시간이 덜 필요하다. 포스테코글루 코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런던 더비에서 호이비에르의 자책골은 실수로 간주될 만큼 전술적 실수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경기의 재미를 높이고 선수 개개인의 실수를 지적하는 경향이 있지만 축구 전문가들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종종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경우 아스날의 세트피스 전략은 상대 수비에 초점을 맞춘다. 공을 분배하고 아스날의 최적 득점 위치를 보장하려면 선수들에게 특정 역할을 할당하고 각 선수는 상대 수비를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버츠와 맥어레스 호지어그의 골은 득점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지원은 호지어그의 팀원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호이비에르의 자책골을 유발한 직접적인 행동을 보면 코너킥을 클리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스날은 잘 계획된 공격 패턴 속에서 행동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호이비에르가 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은 단순히 그의 실수가 아니라 아스날의 효과적인 세트피스 전술과 이 복잡한 전투에서 호이비에르, 토미에르와 호이비에르 사이의 토트넘 수비의 전반적인 조직에 따른 결과였다. 조율 상황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아스날의 고정 전술이 고도로 조직적이고 정교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토니우스의 역할은 호이비에르의 헤딩슛을 막는 데 집중하는데 이는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이는 골문을 향해 공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 플레이를 무력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호지어그가 점프할 때 그의 체력은 그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아스날의 고정 상황은 균형을 맞추고 자신의 골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공을 제대로 클리어해도 사실 다른 아스날 선수들은 고생을 했다. 곧바로 원거리 슛을 쏠 준비가 된 아스날의 치밀한 공격 준비 모습이 드러났다. 이 전술은 상대팀의 결정에 관계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게리 네빌의 분석은 현대 축구에서 세트피스 수비의 극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무엇이 빠졌는지 보여줍니다. 토트넘의 수비 전략에 따르면 현대 축구는 이전과 달리 상대 선수가 골키퍼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이는 아스날의 고정된 플레이 스타일의 심각한 약점이다. 나머지 선수들은 공격 포지션을 취하고 벤 화이트는 골키퍼 피카리오의 시야를 막는 역할을 맡는다. 이 행동은 골키퍼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꼭 필요한 피카리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첫 번째 득점 상황에서 피카리오가 공을 잘못 다루면서 호이비에르의 자책골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토트넘의 수비 준비와 역할 분담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골키퍼를 방해하는 선수의 특별한 징후가 없다면 골키퍼는 상대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공을 다룰 수 있어야 하지만 피카리오 벤 화이트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그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는 없다. 파괴적인 행동을 하여 결국 손실을 초래합니다. 세트 상황에서의 전술적 분석은 벤 화이트의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은 그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아스날의 전략적 정교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이 상황에서 화이트의 개입은 골키퍼 리오가 달려들어 공을 걷어낼 만큼 명확했다. 세트피스에서는 아스날의 세트피스 전술이 얼마나 잘 계획되고 실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는 아스날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한 역할을 할당하는지 그리고 각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펼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경우에는 손흥민 같은 공격수가 아무리 좋은 공격수라도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해낸다면 조직력 부족과 세트 수비에서의 전술적 준비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수비 실수,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을 상대로 승리하기 어려움, 선수를 마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경기를 함. 종종 팬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담한 도박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토트넘의 현재 수비 문제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합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골을 내주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팬들의 불만이 커질수록 팀의 훈련 방식도 점점 더 불만족스러워지고 있다. 팀의 성공에 높은 기대를 걸다. 손흥민 같은 핵심 선수들이 팀에 남을까 말까 논란은 흔한 현상이다. 손흥민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품격 있는 선수다. 그의 미래는 팀의 전술 방향과 성공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토트넘의 현 상황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는 팀의 남고팀을 이끌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분야다. 성능과 전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세요. 토트넘의 수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전술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무승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팀의 조직화 및 집중 능력을 감소시키고 팀 내 주요 구성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그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에게 팀 경쟁력과 전술적 안정성은 그의 경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토트넘에서 계속되는 전술적 실패와 수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경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전체 팀의 전술을 개선하고 각 선수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세요. 토트넘의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고정 수비 강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와 코칭 스태프가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각 선수의 역할과 효과적인 마킹 분포 및 공간 커버리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집중적인 수비를 구현하기 위해 선수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한 게임의 문제가 아닌 시즌 내내 계속되는 문제의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팀의 전술적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철저한 경기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전술 워크숍을 조직하여 플레이어가 경기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의 대응 계획에 익숙해지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경기 중 압박 조절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실수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팀의 성공에 중요합니다. 스포츠 심리학자와 협력하여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적 접근을 통해 토트넘은 강한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정된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전술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손흥민 이적에 대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것이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